수 없죠.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네.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네. 잘 못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골다공증 또 움직이면 또 잘못하다 뼈가 부러질까봐 걱정되기도 네. 하시고 네. 그래도 골다공증 예방은 해야 되겠는데 네. 참 고민이 많습니다. 네. 해결해 주십시오.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려면은 네네. 움직여줘야 됩니다. 아, 움직여줘야 걸어야 돼요? 됩니다. 아, 몸무게를 실어줘야 되고 네. 그래야 뼈가 골이 형성이 되는 것이 자극을 받아서 조금씩 더 형성이 되는 거죠. 아 그러니까 너무 네. 자극 주지 말고 적당히는 그래도 움직여 줘야 된다. 네. 네네. 그래서 아. 맨손 체조를 한다든가 네네. 걷는다든가 네네. 뭐 조금씩 조깅을 해서 조금씩 뛰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네. 그런데 운동의 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, 그죠? 어느 정도 강도로 네.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이제 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조금 약하게 하거나 중등도까지가 좋습니다. 대략 한 이렇게 걷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은 해야 되고 네네.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그렇게 꾸준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.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는데 네네. 항상 준비 운동, 정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. 또 그건 뭔데? 네. 네네. 그 준비 운동, 정리 운동을 안 하고 갑자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을 하면 몸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. 아, 근력 운동 하기 전에.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을 안 하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네네.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. 네네. 그래서 준비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다음에 정리 운동하고 이런 순서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네. 대략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준비 운동부터 정리 운동까지 대략 한 1시간 정도를 잡아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네네.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또 맨날 30분 운동하라는데 사실은 그게 또 필요한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15분, 네네. 또 30분, 네네. 15분 또 마무리까지 네네. 이렇게 해서. 그런데요. 네. 이게 운동만 한 좋은 거지 네. 않죠. 또 네. 음식도 네. 네,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. 같은데. 네. 또 먹는 거 우리나라 얼마나 또 중요해요.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네네.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. 네네네.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. 직접 다 준비하셨군요. 네. 이거 언제 준비를 다 하셨나요? 네, 어렵게 했습니다. 아, 네. 어제 밤새서 하셨네요. 야, 이거 네. 꼭꼭 봐주셔야 네.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이제 그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네네. 칼슘, 비타민 D 이게 주로 들어있는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. 이제 미네랄이 포함된 거, 단백질 이런 게 중요합니다. 네네. 그래서 이제 주로 칼슘, 비타민 D가 포함된 음식은 우유. 아, 근데 그다음에 우유가 치즈 같은 것들이 나이 든 있죠. 예. 사람들은 우유를 피하는 게 낫다 오히려 네, 소화도 안 네, 된다 뭐 네. 그래가지고 네. 예, 고민이 많습니다. 네. 선천적으로 그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콩류, 두유 아, 이런 것들이 좋고 네네. 뭐 최근에는 아몬드유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견과류로 그 만든 콩류 또는 네네. 견과류로 만든 우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아. 이제 이런 것들이죠. 네네. 그다음에 두부 같은 것도 좋고. 아, 그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네네. 이게 특히 이제 참치, 연어 같은 이런 그 생선 단백질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아, 네, 그렇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이런 푸른 그 채소들, 네네. 과일들 아. 이런 것들이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. 뼈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건 뭐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평소에 또 이렇게 네, 먹어야 될 그렇습니다. 음식 같습니다. 네. 네네.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, 아, 네네. 술, 담배 이건 뼈에 아주 적이 됩니다. 그 갑자기 끊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네. 줄이면 어떨까요? 줄이더라도 하여튼 끊는 네.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네네. 카페인을 좀 또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거는 뼈에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. 카페인 섭취를 그렇죠. 조심하라. 커피나 와. 네네. 차 같은 것도 네네. 과량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럼 한두 잔은 괜찮습니까? 네, 그렇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한두 잔 정도. 자, 그러면 최근에 결국은 뭐 예방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참 많이 된 것 같은데요. 자, 그래도 이 골다공증이 이제 심해지면 결국은 치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에 뭐 좋은 약들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, 네, 네. 어떤지 좀 살짝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골다공증에 뭐 약은 일단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먹는 약, 주사약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아, 네네네. 근데 이제 먹는 약은 보통들 이제 많이 쓰이는 골흡수 억제제.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출을 줄이는 약이죠.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약입니다. 이 골흡수 억제제가 널리 쓰이고 종류도 많습니다. 다만 복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
왜냐하면 식도에 자극이 되고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되고 물을 적어도 2잔 이상 먹어야 되고 1시간 정도는 누우면은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역류해서 역류 속 식도염도 일으킬 수 있고 와. 식도에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사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활발하게 나와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먹는 약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의 뼈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 호르몬 제제를 쓰는 거에서도 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슷한 역할을 뼈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나와 있습니다. 아, 최근에 나와 네. 있으니까. 네. 이게 골 흡수 억제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습니다. 오. 그래서 폐경을 전후한 분, 특히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. 장기 복용에도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네. 안심하고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어떤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 플러스 골 형성까지 해주는 그런 치료제도 있고. 네. 또 뭐 먹는 약이나 치료제, 주사제 중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, 네, 네. 그죠? 뭐 그런 네. 것도 있다고 하는데. 먹는 약은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,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, 네. 석 달에 한 번 먹는 약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발돼 있어서 복용하기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. 주사제는 이제 예전에는 정맥 주사제만 있었는데 네. 최근에 좀 더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간편하게 피하 주사로 6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주사제도 나왔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투약하기가 편하죠. 네.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병원에 6개월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방 주사 맞듯이 피하 주사만 맞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주사제 나와 있고 네네. 골 형성 제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. 아, 네네. 그거는 이제 부갑성선 호르몬 유도체 같은 것을 해서 뼈의 형성이 잘 되게끔 네. 쉽게 얘기해서 뼈가 부러져도 잘 붙게끔 하고 또 뼈가 잘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는 약이 나왔는데 네.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. 오랜 장기 복용을 하지는 못합니다. 아, 이렇게 장단점을 잘 따져서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주치의님하고 판단을 해서 맞춤 네.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. 그죠? 그리고 한 가지 아, 또 한 가지. 이런 그 골다공증 약을 쓴다 하더라도 가장 네.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약이 칼슘제하고 비타민 D입니다. 아, 아까 뭐 이거 네. 좀 얘기하신 거예요. 그렇죠. 네네네. 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골다공증 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을 줄여주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수입이 없으면 지출만 줄여서는 잔고가 쌓이질 않습니다. 오, 그러니까 쏙쏙 거기에 칼슘을 넣어줘야 넣어줘야 됩니다. 네. 우리 이 음식물만 가지고는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 칼슘 제제를 좀 드셔야 되고 요즘은 칼슘 제제하고 비타민 D 제제하고 복합된 약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약을 같이 복용을 해 주셔야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햇빛만 잘 쐬도 비타민 D는 형성된다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 네. 그죠? 그런데 네. 뭐 요새 네. 햇볕 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공원이나 맞습니다. 네. 뭐 어디 나가봐도 다 마스크로 가리죠. 맞습니다. 팔 긴 거 장갑 네네. 끼시죠. 네네. 이렇게 해서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.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꼭 이거 우리 실천, 우리 네. 말씀하신 것들 잘 받아 적어서 아니면 영상을 계속 한 2번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상 그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하고 많은 정보를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. 아, 정말 저도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코로나19 시대 참 힘들지 않습니까?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요. 그리고 50대, 또 60대, 70대, 80대 우리 어머니들, 부모님들 꼭 골다공증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